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모든 수입 제품에 관세를 34% 추가한다라고 보도가 되면서 이제 무역 전쟁 분위기가 격화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우지수가 2020년 3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최대폭으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3월 고용지표가 예상치 상회하긴 했지만 이날 이제 지표가 눈에 보이는 날은 아니었죠.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월요일에 우리 증시는 이대로면 2,400 밑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지수 보면 그냥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대형주고 뭐고 그냥 다 빠져가지고 지수가 6% 가까이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업종 지수도 뭐 가장 덜 빠진 업종이 부동산 업종은 뭐 이제 금리가 빠졌으니까 그나마 이제 덜 빠져서 2.5%고 많이 빠진 건 뭐 업종 지수가 8.7%, 에너지 업종은 그 정도로 이제 급락을 했죠. 금융도 7.4% 빠지고, 그러니까 모든 업종에 투매가 나왔다. 사실 S&P 500 지수 중에서 올라간 업종이 14개밖에 없었고요. 나스닥 100 중에서는 2개 빼고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투매, 이런 분위기가 나온 거였는데, 뭐 이렇게 이제 급락했던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모든 수입 품목에 34% 관세를 부과한 거.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뭐 잠시 또 보여드릴 겁니다만은 정책 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강대강으로 맞부대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나왔고, 또 시장에서 내심 좀 기대했던 거는 파월이 좀 살려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관세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경제 영향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정책을 서둘지는 않겠다. 또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파월이 뭔가 좀 금리를 내린다든가 이런 정책을 해줄 것을 기대를 했는데 파월은 나는 인플레이션만 잡을 거야. 이렇게 사실상 해버리다 보니까 이제 비빌 언덕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더 낙폭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증권사라든가 분석가들이 뭐 대부분 다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추가적인 하락장, 뭐 일부에서는 4,000포인트대까지 빠질 것 같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의 대응을 보면 모든 미국산 제품에 34% 추가, 희토류, 수출 통제, 다음에 이제 미국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만에 무기 수출한 연결이 있는 어떤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을 하고, 뭐 몇몇 기업들에 반독점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 에버코어 생각이 딱 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거 노린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주말에 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열리지 않잖아요. 중국 증시는 끝난 상태였고, 그러니까 미국은 금요일 개장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장하기 직전, 그러니까 거의 뭐 한두 시간 전에 갑자기 저걸 딱 공개를 해가지고 누가 봐도 미국 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한 조치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증시가 폭락을 하면 아무래도 여론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나라 다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뭐 괜히 관세 부과해가지고 미국 경제 초토화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움직여져서 관세부가 안 하도록 그렇게 이제 영향을 주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 증시를 흔들어 버리면 여론이 좀 움직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뭐 또 트럼프는 또 트럼프 나름대로의 캐릭터가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은 그런 노림수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시간대별로 이제 SNS에 올린 거를 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책 변하지 않을 거다. 저게 이제 중국이 관세부가 딱 하고 나서 이제 나온 첫 번째 이야기가 나는 정책 변하지 않을 거야. 이거 그리고 미국에 투자하면 지금이 부자 될 시기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투자해라. 그리고 이제 파월이 금리 이제 내릴 것 같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금리 안 내릴 것 같이 얘기하니까 파월은 정치 그만하고 정치 같은 행보를 그만하고 지금이 금리를 내려서 이미지를 바꿀 시기다. 그래서 금리 좀 내려 막 이렇게 해서 지금 계란값도 빠지고 다 됐잖아.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 쪽하고 이제 통화가 된 거예요. 베트남하고 통화가 돼서 베트남 쪽에서는 이제 관세 우리 안 부과 안 할게 안 할 테니까 우리한테 부과되는 관세도 내려줘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랑으로도 올리면서 고맙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이런 전화가 나한테 왔다. 뭐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이래놓고 골프장 갔어요. 제가 이제 골프장에서 찍힌 사진을 올리면 뭐 초상권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고 제 그 사진을 올리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의회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당연히 나오죠. 이 와중에 골프장을 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했고, 더 가관인 거는 제일 마지막에 올린 사진. 약자만이 패배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증시 폭락하니까 거기다 대고 약자만이 패배할 것이다. 이런 글이나 올리고 있는 상태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여튼 뭐 속인 얘기 다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 사람 때문에 오늘 3시부터 안 잤거든요. 예, 이 증시 초토화 때문에 자료 찾아보느라고 3시부터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약자만이 패배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런 글이나 올리고 하여튼 뭐 물러설 생각이 없다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도 많이 좀 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SNS 평소보다 좀 많이 올렸거든요. 예, 그런 거 봐서는 좀 압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참모도 가관이에요. 베센트 장관은 또 뭐라 그랬냐면 지금 증시 하락하는 거는 마가 때문이 아니다. 마가 때문이 아니라 메가세븐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때문이 아니라 딥시크 등장해서 그 메가세븐 종목군들, 그러니까 빅테크가 하락하는 것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남탓하는 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어쨌든 좀 증시 관련된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어서 어떤 좀 반전할 만한 어떤 이슈들이 좀 나올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고용지표는 좀 봐야죠. 3월 고용지표 나왔는데 비농업 일자리 예상치 상회했고요. 실업률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 저게 제가 소수점까지 찾아보니까 2월이 4.14였거든요. 그래서 4.1%였고 3월에 나온 수치는 4.15였어요. 반올림에서 4.2가 된 거라서 그냥 뭐 실업률이 높아진 건 아닌 것 같다. 그냥 고용지표는 잘 나왔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평가를 못 받은 게 미국 경제가 강하다라는 느낌보다 저거는 관세 반영 안 된 거잖아. 이렇게 또 해석이 돼서 오늘은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좀 흥미로운 기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하나 나왔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이게 가중평균 관세율을 따진 거거든요. 이거는 실질적인 관세율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입을 어떤 걸 해요. 수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필 하나를 수입을 해요. 근데 연필을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관세율이 1000%. 근데 우리가 되게 많이 수입하는 자동차는 예를 들어 관세율이 1%. 이렇게 되면 따져놓고 보면은 1000% 관세가 섞여 있으니까 관세율을 전체로 따져놓고 보면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빼놓고 실제로 교역하는 평균,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게 뭐지? 이런 걸 갖다가 평균치를 따져가지고 보는 게 실질 관세율, 가중평균 관세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관세율을 따져봤더니 우리나라는 8.4%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50%라고 우리나라에 매겼잖아요. 일본은 46%라고 매기고 막 이랬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8.4%, 일본은 1.9%, EU는 2.7%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저 수치가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데, 그거는 이제 또 협상할 나라가 또 너무 많아서 언제 협상이 순서가 올지도 모르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은 투자들이 저 관세 숫자만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이 관세율이 조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합니다만, 이제 뭐 당장은 분위기가 좀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뭐 주요 종목은 뭐 당연히 다 빠졌습니다. 애플 뭐 7%, 엔비디아 7%, 테슬라 10%나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오늘 S&P 500 중에서 14개만 올라갔는데 나이키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이키는 저 베트남 통화한 거, 그러니까 나이키 신발 베트남에서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룰루레몬하고 이제 나이키는 베트남 비중, 생산 비중이 높다 보니까 좀 바로 관세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져서 저것 때문에 아마도 이제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뭐 다 투매가 나와서 뭐 특징주를 꼽기가 어려웠던 날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에 뭐 시가총액 준 것도 준 거지만 이틀 동안 시가총액이 5조 4천억 달러가 없어졌거든요. 예, 뭐 역대급이죠. 그러니까 이틀 동안 시가총액 감소가 5조 4천억 달러면은 뭐 지금은 하여간 이건 제가 잠시 후에 또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미국 주 국민들의 자산이 날아가는 상태.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랑한 게 관세 올리면 7조 달러 벌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시장에서 5조 4천억 달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 쓸데기 없는 짓을 한 걸로 돼버렸죠. 한국 관련 지표는 3.56% 빠졌는데 사실 금요일에 우리 증시가 빠진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빼고 나서 보면 상승한 종목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는 거의 제자리여서 보통 이제 전일 우리 증시 움직인 거 반, 미증시 상황 반 이렇게 반반 반영해서 달러 지수로 계산한 게 MSCI 한국 지수인데 지금은 저 정도 빠졌다라는 거는
월요일에 우리 증시는 연중 최저점 부근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달러 기준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이제 중국이 맞보복을 했는데 이제 저게 중국만 할 거냐. 다음에 이제 EU라든가 다른 데에서도 구체적인 어떤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건 협상의 국면으로 넘어가고 또 트럼프가 압박을 받아서 이제부터 뭔가 이제 뭐 감세 정책 이런 등등을 좀 펼치지 않을까, 아니면 유연성을 코멘트하고 뭐 하여튼 그런 등등의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먼저 타이밍을 저렇게 해서 이제 트럼프를 압박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시장을 달래기 위한 어떤 조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될지, 저는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 와중에 EU라든가 좀 의미가 있는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가 돼버리면 이제 또 그럼 이제 미국이 또 관세를 높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봐야 될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감세도 감세고 또 의회에서 이제 견제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지금 법안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새로운 관세 부과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그러니까 새로운 관세 부과할 때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를 하고 이제 60일 이내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을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동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라고는 합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지금 견제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점. 근데 문제는 경기 침체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 숫자면은 경기 침체 아니야?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세 가지고 씨름하는 건 괜찮은데 침체로 넘어가면 시장이 막 급등락이 나오게 돼서 대응하기 되게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 증시는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것 때문에 이틀 동안 미증시 폭락할 때 우리 증시는 그나마 좀 양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도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구도 자체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협상 주체가 애매하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좀 고생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이것도 되게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쁜 게 있고 이제 좋은 게 있는데, 뭐 우선 나쁜 것부터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데이터들이 경기 침체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변동성 지수, 빅스 지표 변동성 지수인데 일반적으로 20이 상단이 돼요. 그러니까 20 정도 넘어가면 아 이거는 과매도야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45까지 올라갔잖아요. 보시다시피 코로나 때 다음 최대치로 올라간 거예요. 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최대치로 올라가면서 엄청난 어떤 변동성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게 이 수치면은 사실상 경기 침체로 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게 뚝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이제 30 밑으로 뭐 이런 수준으로 뚝 떨어지지 않으면 이 상태로 오래 머물게 되면 사실상 미국은 진짜 경기 침체를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는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건 뭐냐면 돈을 빌리기 어려운 기업들의 자금 조달 금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뭐 저기 딱 보니까 뭐 4%인데 이게 뭐 대단하다고. 근데 저게 4%가 아니라 미국 국채 금리를 뺀 숫자예요. 그러니까 저게 4%라는 건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한 4% 정도 되니까 8%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저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5% 넘어가면 경기 침체로 봐요. 보통은. 그러니까 5% 넘어간다 이래버리면 이제 침체로 간다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4% 넘어갔다라는 거는 5% 넘어가는 게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위험 신호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들이 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지 않으면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서 떨어뜨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가게 되면 사실상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빠졌는데 뭐 그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빠지는, 그동안 하락한 거보다 더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이제 나쁜 거 먼저 말씀드렸고, 좋은 거는 뭐냐면, 좋은 거? 하여튼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거는 뭐냐면 S&P 500 지수가 이틀 동안 10% 빠졌잖아요. 이번 포함해서 S&P 500 지수가 10% 넘게 빠졌던 사례들, 그러니까 이틀 동안 10% 넘게 빠졌던 사례들을 보면 그게 다 저점이 됐어요. 예, 그게 저점이 되면서 이제 아주 강력한 상승으로의 어떤 전환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 시장은 오늘 떨어지는 거 받아내는 게 맞죠. 예, 과거 통계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더 길게 열어놓고 보면 몇 번 사례가 더 있는데, 저게 1953년으로 하는 거 아마 저게 주 5일 거래된
날짜 기준으로 따져서 1953을 꼽았든가, 하여튼 그런 거, 이거 정확한 거 아닙니다. 하여튼 그때 이후로 계정 이제 볼 때 이틀간 10% 빠졌을 때 매수하면 이제 그때가 딱 바닥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는 뭐 반등 주고 또 빠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대체로 그랬다라는 점에서 오늘은 받는 날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기 침체로 가는 거는 무서운 이야기. 근데 오늘 이 정도 빠진 거는 단기적으로 쏟아낼 거 다 쏟아냈기 때문에 단기 바닥이라는 의미, 이런 게 다 돼서 뭐 월요일에 보면 결론 나오겠죠. 그래서 월요일에 이제 우리 증시 어떤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요거를 이제 또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나 자세한 것들은 제가 또 주말에 침체 관련된 데이터들 또 모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어떤 정책의 어떤 변화가 좀 생기는지 그런 반응들을 더 포함을 해서 주간 증시 전망대에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들 이제 주말 기운들 내시고, 예, 뭐 마음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걱정한다고 또 시장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중요하니까, 좀 이제 마음 편하게 좀 조금이라도 좀 일상 이제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